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같은 80세라는 나이임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빛나는 눈빛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할머니의 대조적인 모습. 서울의 한 고급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82세가 되신 김영희 할머니와 같은 나이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계셨고 자녀들의 방문 빈도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세수를 하시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신 후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십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하셔서 다른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으시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십니다. 최근에는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셔서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십니다. 반면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마다 간호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불편하다, 저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으십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하시기를 고집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거부하십니다. 자녀들이 방문해도 늘 불만을 토로하시고 더 자주 오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표현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분 모두 건강 상태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관절염과 고혈압이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걸까요? 요양원의 김 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는 반면 박순자 할머니는 잃어버린 것에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이 차이가 매일매일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평생의 습관이 만든 결과. 부산에 사시는 87세 이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때로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가 보통 일기와는 달랐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일들을 적었지만 점점 작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어머니 손맛 같았다. 저녁 산책 중에 만난 동네 고양이가 반갑게 다가왔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시지만 할아버지의 방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놀라곤 합니다. 할아버지의 장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사하는 법을 연습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셨죠. 그 습관이 지금의 아버지를 만든 것 같아요. 80세가 넘은 지금도 아버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시고 삶을 즐기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계의 질이 노년의 질을 결정한다. 대구에 사시는 84세 최미숙 할머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할머니의 집에서 목요 모임이 열립니다.
70대에서 80대 할머니 5분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벌써 2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고민을 나누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노년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임 멤버 중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다른 분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가십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최미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잖아요. 매일 찾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하지만 친구들은 달라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최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세요. 친구분들과 매일 전화로 안부를 나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젊었을 때부터 관계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번째 이야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 제주도에 사시는 78세 강철민 할아버지는 3년 전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중년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공부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동안은 엄두를 내지 못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5세 생일날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영어교실에 등록하셨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셨습니다. 손주들에게 발음을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점점 할아버지의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강철민 할아버지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를 쓰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도 맑아지고 삶도 활기차집니다. 무엇보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경제적 독립성의 중요성. 인천에 사시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하셨습니다. 화려한 생활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우선시하셨고 부동산 투자도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어려울 때는 자식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매달 용돈을 바라거나 생활비를 대달라고 하는 건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경제적 독립성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정신적 독립성과 직결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관계가 왜곡되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할아버지는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생활하십니다. 검소하지만 초라하지 않게, 절약하되 인색하지 않게 살아가십니다.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도 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존심이고 행복입니다. 6번째 이야기, 건강관리의 지혜. 광주에 사시는 79세 정순이 할머니는 20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의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고 식단도 조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정기 검진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 할머니의 당뇨는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동년배들 중 일부는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한 끼 대충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날들이 쌓이면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할머니는 건강관리를 생활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건강한 식단으로 즐기시고 여행을 갈 때도 약을 챙기시고 운동 시간을 지키십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곧 자유예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절대 건강을 과신하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세요. 그 성실함이 지금의 건강을 만든 것 같아요. 7번째 이야기,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수원에 사시는 83세 윤태식 할아버지는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모두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효자, 효녀로 소문나 있으며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윤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어떻게 하든, 사위가 어떤 차를 사든,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하든 의견을 내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조종하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시지만 오래 머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손주들이 방문하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지만 헤어질 때는 미련 없이 보내십니다.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면 돼요. 요즘은 전화나 영상통화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담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건강한 경계가 양측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낳고 과도한 의존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윤 할아버지의 차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믿어주세요. 간섭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뵐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8번째 이야기, 사회적 기여와 존재감. 전주에 사시는 77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우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 일이 할아버지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책 추천을 해드리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허전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나 공연도 관람하십니다.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과 기여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김할아버지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집에서 TV만 보시고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씩씩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9번째 이야기 과거를 정리하는 지혜. 춘천에 사시는 85세 이수진 할머니는 몇 년 전 특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의 사진과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후회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할머니의 자서전은 단순한 일대기가 아닙니다. 각 시기마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솔직하게 적으셨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기쁜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기억들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게 잘 못해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글로 쓰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완성된 자서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실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책을 통해 손주들, 증손주들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애 회고 또는 인생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노년기의 주요 과제는 바로 이 통합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용하며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의 자서전 초고를 읽고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어려움, 그 속에서 느끼신 감정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방황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죠.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10번째 이야기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서귀포에 사시는 82세 홍기태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하셨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 묘지 대신 수목장을 원하신다는 내용도 문서로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비관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죽음에 대해서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래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서 싸우는 가족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 뜻을 명확히 밝혀두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또한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살아가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연락하고 가고 싶은 곳은 주저하지 않고 가십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지 않고 표현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하면서 미뤘어요. 그런데 나중이 오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는 나중이 없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할아버지의 장남은 아버지의 태도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나이 들고 싶어요. 품격 있는 노년의 7가지 원칙. 지금까지 10분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효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삶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8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30세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느 노년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적응의 예술입니다. 변화하는 몸과 상황을 받아들이되 여전히 자신답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둘째, 평생 쌓아온 긍정적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배려하는 태도, 책임감, 성실함 같은 것들은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이 들어서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격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본래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죠. 젊었을 때 부정적이고 불평 많았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더욱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노년에도 그 태도를 유지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관계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5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하고 때로는 불편한 대화도 나누어야 합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배움은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것, 동네의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모두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노인병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노인들의 공통점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태도, 이것이 그들을 젊게 만듭니다. 다섯째, 경제적 준비와 독립성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자존감과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젊었을 때의 작은 저축이 노년에 큰 여유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 자금은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여가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생활비만 생각하는데 의료비와 여가 비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입니다. 자녀 사랑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독이 됩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그들을 믿고 응원하는 것이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 존중과 적절한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됩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준비와 수용입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고 수용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기에 오늘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호스피스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미련과 후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물론 모든 노인이 이렇게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재산을 잃은 경우,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투자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큰 변수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피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암 같은 중증 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외로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도 문제입니다. 꼰대, 노인네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노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사회가 노인을 부담스러운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10분의 어르신들처럼 말입니다.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과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태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태도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70대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그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소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에 대한 통제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통제감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노년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70대, 80대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금 형성하는 습관, 지금 맺는 관계, 지금 하는 선택들이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30대의 한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저 어르신들도 한때는 젊었고 나처럼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먹는 음식, 지금 하는 운동이 30년 후의 당신을 만듭니다. 좋은 관계에 투자하세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하세요. 가족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세요. SNS의 1000명 팔로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5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젊었을 때의 작은 저축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가 평생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행복을 누립니다. 중년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40대, 50대 분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년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의 10년, 20년이 노년의 질을 결정합니다. 은퇴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해야 합니다. 취미는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미래의 자녀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의 모델이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모시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할 시기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호자에서 조언자로, 통제자에서 지지자로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40대, 50대는 많은 질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노년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라는 말을 줄이세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세요.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오래된 친구가 소중하지만 새로운 친구도 필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주에 책 한 권 읽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 가보기 같은 작은 목표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천 사항.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세요. 어제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세요. 전화나 메시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세요. 깊은 대화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길, 새로운 활동 등 작은 변화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하세요. 자원봉사, 기부, 이웃 돕기 등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분기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정기적인 검진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근처의 새로운 장소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80세에도 당당한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평생에 걸쳐 쌓아온 좋은 습관,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생기지만 동시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남아있느냐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청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기회와 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불평 많은 노인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품격 있고 당당한 노인이 될 것인가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건강을 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품격 있는 노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